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시게 될 텐데, 지수의 흐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 2.1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0.6%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었다. 다만 내용상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내용이었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개인, 외국인, 기관 등의 수급 주체거든요. 개인 62억 순매수, 기관 19억 순매수 하면서 한 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외인은 726억이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나왔던 거는 좀 내용적인 측면에선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의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좀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주도 섹터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 오늘 오전 오후 하루 종일 HLB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리보셀, HLB의 리보세라닙이 병원 임상시험 병원을 실사해서 합격 나왔다, 별 다른 수정할 게 없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면서 HLB 관련주들이 증시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AI, 루닛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종일 강했죠.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강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들도 오전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후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 끝까지 이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HLB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강력한 수급 나올 수도 있어요. HLB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매수세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HLB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은 좀 확정 지어 놓고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손절을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나와줬고요.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오늘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 밖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은 조금 아침에 강하게 나왔다가 오전부터 계속 시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고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이슈 트럼프예요. 사실은 또 사진이 똑같은데, 사실은 트럼프예요. 지금 이틀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 바로 여기 있는 이 트럼프 때문이에요.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해서 2.2% 넘게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지어졌고요.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및 소각 발표가 나왔고, 거래소 밸류펀드 2천억 자금 집행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과 경제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 시진핑과 윤석열이 한중 무역을 다시 한번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부품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한껏 물꼬를 좀 텄다, 좀 한시름 덜어 놓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코스피 3천까지 간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대금 액수가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3천, 저는 2600, 2600까지는 그러려니 해도 2700까지는 2700도 낙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바로 이분이에요. 트럼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때문에 국내 증시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파월이에요. 이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준과 맞서려고 하지 마라. 연준과 싸울 생각 하지 마라.
그만큼 미국의 연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 인플레이션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2.5%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PCE, 인플레이션이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요. 이 인플레이션이 2.4%, 0.1%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사실상 제로 포인트거든요. 사실상 원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실질적인 경기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2%로 연준에서 기존에 얘기했던 2%대로 내려오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이 트럼프의 보호주의, 보호무역 관세 장벽이 설치됐을 경우에 3%까지 인플레이션 근원 PC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식품과 에너지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환율 계속되고 고환율 계속되는 이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외인들 자금 그리고 국내 개인들 자금 또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이 미국 시장, 국내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환율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환차손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달러로 가져갔을 때, 자국 화폐로 환전을 했을 때 원화가 강세면 유리하겠죠.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환차익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다시 되살리려면 환율 다시 한번 조정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자금 뿌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든 1,400원 밑으로 내려 꽂아야지만 우리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밖에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거, 밸류업 많이 하죠. 그런데 아직도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빚내서 유상증자,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유증도 마찬가지죠. 뭐 주주 배정이든 일반 공모든. 고려 아연도 그런 이슈 때문에 철회를 했었죠.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철회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오너, 기업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사주지 못한다. 환율 무조건 받쳐줘야만, 환율이 워낙 강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국내 증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내일 시장 어떠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바로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주요 제품군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계측기기, 혀가 좀 꼬이나 봐요. 광섬유, 관성 센서 등을 이제 광기술을 통해서 관성 센서나 광계측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이런 장비들을 납품을 하거든요. 이제 이 파이버 프로의 주요 제품의 활용 영역이 통신 장비, 우주 항공, 드론, 양자 암호 여기에 사용이 돼요. 참 딱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성 센서 시장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술력 거의 탑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KT의 광섬유 관성 센서 그리고 관성 측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죠. 스타링크 KT 자회사인 이 KT셋이라고 그러는 이 위성통신과 스타링크가
협력 관계가 체결이 됐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스타링크와 계약 조금 빠르게 협력 관계가 체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요 이제 매출처가 KT긴 하지만 뭐 중소기업이며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고, 지금 스타링크, 지금 머스크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상 이제 오히려 이제 거침없는 행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은 좀 욕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대통령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만큼 지금 머스크의 정치권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머스크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르죠.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선 나온다고 할지.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이 부동산 개발업자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이 기업인이 대통령에 오른 만큼 일론 머스크, 글쎄요. 저도 일론 머스크 한번 도전하게 되면은 이슈 타고 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내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안 좋게 보면은 좀 여기저기 설치고 다닌다. 그런데 좋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 스타링크하고 납품이 돼 있는 이러한 이슈들도 있으니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트레이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격적으로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차트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상승 추세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한번 넘어갔다가 눌림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캔들이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오늘 캔들인데, 이 캔들이 바로 상승 장악형 양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선을 타고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확실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단기권. 여기서는 이동평균선 전반적으로 흐름이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해서 한 40%, 50%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인데, 이 자리 저는 괜찮아 보여요. 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이 되돌림이라고 하죠.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 추세 타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이상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파이버 프로 한번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소액의 금액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한번 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을 때 안전한 타점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오민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